살수대첩, 역사를 바꾼 위대한 승리. 서기 612년 봄, 고구려는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였어요. 수나라 황제 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한 깃발이 압록강 너머로 보였죠. 고구려 병사는 고작 몇만 명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평양성 성벽 위에 을지문덕 장군이 서 있었어요. 그는 50대 중반의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죠. 옆에는 부장 강희식이 함께 있었어요. 강희식은 30대 초반의 젊은 장수였습니다.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멀리 보이는 적진을 응시했습니다. 강 장군, 농성만으로는 이길 수 없소. 저들은 우리보다 병력이 100배는 많소. 하지만 약점도 있소. 약점이라니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들은 먼 길을 왔소. 보급이 어려울 것이오. 게다가 저 많은 군사를 먹이려면 엄청난 식량이 필요하오.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야 하오. 강희식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일부러 패배하는 척할 것이오. 적을 깊숙이 유인하는 거요. 그들이 지치고 굶주릴 때까지 말이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일부러 지는 척하다가 정말로 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은 확신이 있었죠.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수나라 대군이 평양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나라 총사령관 우중무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는 말 위에서 평양성을 내려다봤습니다.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저 작은 성 하나 함락시키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전군 진격하라. 을지문덕 장군은 성문을 열고 나갔어요. 고구려 군사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싸우다가 곧 후퇴하기 시작했죠. 마치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중무는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고구려군은 겁쟁이들이로구나. 추격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수나라 군대는 고구려군을 쫓아갔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계속 후퇴했죠. 때로는 작은 전투를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항상 지는 척하며 물러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희식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장군님, 우리가 너무 많이 후퇴한 것은 아닙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오. 적들을 보시오. 지쳐가고 있지 않소? 강희식이 고개를 들어 수나라 군대를 봤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던 수나라 군사들이 이제는 지친 표정이었죠. 행군 속도도 느려졌어요. 보급 부대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나라 군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죠. 병사들은 배를 골고 있었어요. 낯선 고구려 땅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지도를 펼쳤어요.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살수였어요.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여기서 적을 막겠소. 살수는 물이 깊고 빠른 강이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상류에 큰 둑을 쌓아놨죠. 물을 막아두는 거대한 둑이었어요. 수나라 군대가 살수에 도착했습니다. 오중무는 강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생각보다 얕아 보였습니다. 저 정도 물이야 쉽게 건널 수 있다. 전군 도하하라. 수나라 군사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앞에서부터 차례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말을 탄 기병들도 있었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보병들도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언덕 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적군의 절반이 강을 건넜을 때였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둑을 터뜨려라. 신호가 떨어졌어요. 상류에 둑이 무너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죠.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어요. 잔잔하던 강이 성난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사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갑옷의 무게 때문에 헤엄칠 수도 없었죠. 말들도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오중문이 말했습니다. 안 돼, 후퇴하라. 모두 후퇴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만이 넘는 수나라 군사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어요. 강물은 붉게 물들었죠.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격하라. 고구려 군사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어요. 혼란에 빠진 수나라 군대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혼비백산한 적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죠.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해가 질 무렵 전쟁은 끝났습니다. 113만 대군 중 살아남은 자는 겨우 2만 7천 명이었어요. 역사상 유례없는 대승이었습니다.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얼굴은 밝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전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시신이 강물에 떠 있었죠. 전쟁은 승리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전쟁은 슬픈 것이오. 강 장군. 많은 생명이 사라졌소. 을지문덕 장군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살수대첩의 승리는 고구려를 구했죠. 이 전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전투가 되었어요. 적은 수로 많은 적을 이긴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 여수전투, 지혜로 적을 물리치다. 살수대첩 이후에도 수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듬해인 613년 수나라 양제는 다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죠.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국경으로 진군했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성 회의실에서 장수들을 모았어요.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여러 장수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수나라가 또다시 쳐들어오고 있소.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과 다를 것이오. 그들은 우리의 전술을 알고 있소. 젊은 장수 명림답부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20대 후반의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지도 위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수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을 막겠소. 이곳은 지형이 험해 대군이 한꺼번에 공격하기 어려운 곳이요. 여수는 산과 강이 만나는 좁은 길목이었어요. 양쪽으로 높은 절벽이 있었고 가운데로 좁은 길이 하나 있었죠. 대군이 지나가기엔 너무 좁은 길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길 양쪽 절벽에 병사들을 매복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목에는 함정을 파라고 명령했죠. 며칠 후 수나라 군대가 여수에 도착했어요. 선봉장은 우문술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60대에 노련한 장수였죠. 작년 살수대 접에 패배를 서력하고 싶어 했어요.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이 좁은 길이 수상하구나. 매복이 있을지도 모른다. 정찰병을 먼저 보내라. 정찰병 10명이 말을 타고 길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찰병들이 무사히 돌아왔죠. 장군님, 길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문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좋다. 하지만 천천히 진군하라. 방심하지 마라. 수나라 군대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길이 좁아 한 줄로 늘어서서 가야 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군사가 길게 늘어섰죠. 절벽 위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이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그의 옆에는 강희식과 영림답부가 있었습니다.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적의 절반이 들어왔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더 기다려야 하오. 적의 대부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나라 군대의 80%가 좁은 길로 들어왔어요. 앞뒤로 길게 늘어선 적군은 마치 긴 뱀 같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신호와 함께 양쪽 절벽에서 화살이 쏟아졌어요. 수천 개의 화살이 비처럼 내렸습니다. 좁은 길에 갇힌 수나라 군사들은 피할 곳이 없었죠.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방패를 들어라. 대형을 유지하라. 하지만 혼란은 이미 시작됐어요. 화살에 맞아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말들도 놀라 뛰어다녔죠. 좁은 길에서 대형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을 굴려라. 절벽 위에서 큰 바위들이 굴러 내려왔어요. 수백 개의 바위가 쿵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맞은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명림답부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함정을 작동시킬까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길 곳곳에 파놓은 함정이 드러났어요. 위장했던 덮개가 무너지며 깊은 구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달리던 수나라 군사들이 함정에 빠졌죠. 전투는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수나라 군대는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나머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죠.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지혜 덕분에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피로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은 끝이 없구나. 수나라는 계속 쳐들어올 것이오. 명림답부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계속 싸우면 됩니다. 장군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젊은 장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고맙소, 명림 장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지켜낼 것이오. 여수전투의 승리는 고구려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싸우는 장수가 아니었죠.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지혜로운 장수였어요. 여수전투는 살스대첩과 함께 고구려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수나라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침략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지키고 있는 한 고구려는 안전했죠. 그의 지혜와 용기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외교, 단판, 붓으로 적을 꺾다. 살수대첩 직전인 612년 여름, 을지문덕 장군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어요. 수나라 진영으로 들어가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적진 한복판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평양성 대궐에서 영양왕이 을지문덕 장군을 불렀어요. 왕은 40대 중반에 침착한 군주였습니다. 영양왕이 말했습니다. 을지 장군, 그대가 수나라 진영의 사신으로 가야 하오. 시간을 벌어야 하오. 우리 군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오. 을지문덕 장군은 무릎을 꿇었어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수나라 장군들이 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양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오. 그대의 지혜를 믿소. 을지문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진영으로 향했어요. 그는 화려한 사신복을 입고 말을 탔습니다. 뒤에는 수행원 5명이 따랐죠. 수나라 진영은 거대했어요. 수십만 명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고 병사들의 갑옷이 햇빛에 반짝였죠. 을지문덕 장군 일행이 진영 입구에 도착했어요. 수나라 병사들이 창을 들고 막아섰습니다. 누구냐, 이곳은 수나라 대군의 진영이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고구려의 사신 을지문덕이요. 귀국의 총사령관을 뵙고자 하오. 병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그들은 윗사람에게 보고하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을지문덕 장군 일행은 중군 막사로 안내되었어요. 막사 안에는 수나라의 고위 장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사령관 우중문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50대의 거만한 장군이었습니다. 옆에는 부사령관 우문술도 있었죠.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고구려의 사신이라 항복하러 온 것이냐? 을지문덕 장군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항복이 아니라 협상을 하러 왔소. 전쟁은 양국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오. 우중문은 비웃었습니다. 협상이라니 우리 군대를 보지 못했느냐? 113만 대군이다. 너희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와 협상을 한다고?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군대의 수만이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오. 역사를 보시오. 적은 군대가 큰 군대를 이긴 예는 얼마든지 있소.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이 자가 제법 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말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을지문덕 장군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고구려 왕의 친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왕의 친서요. 양국이 평화롭게 지내자는 내용이요. 우중문이 서찰을 받아 읽었어요. 하지만 그는 서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평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구려를 정복하러 왔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수행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칼을 빼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소. 장군께서는 정말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오?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군대를 보라.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급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오? 113만 명을 먹이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한지. 아시오? 여기는 귀국에서 1000리나 떨어진 곳이오. 우중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말이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급 문제는 수나라 군대의 가장 큰 고민이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이곳의 날씨는 귀국과 다르오. 겨울이 되면 몹시 추워지오. 113만 명이 겨울을 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소?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이 자가 우리를 겁주려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중문은 손을 들어 우문술을 제지했어요. 그는 을지문덕 장군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려는 것이냐?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소. 우리는 평화를 원하오. 하지만 침략을 받는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오. 우리 백성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우중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왔다. 전쟁 준비는 끝났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께 시한수를 바치고 싶소. 그는 붓과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였죠. 시의 내용은 수나라 장군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신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사는 지리를 통달했구려. 싸움에 이기고도 공을 이루지 못하니 그만 군대를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소? 우중문은 시를 읽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시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하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죠. 좋은 시로구나. 받아들이겠다. 을지문덕 장군은 예를 갖춰 인사했어요. 그럼 이만 돌아가겠소. 그가 막사를 나서자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잡아야 합니다. 고구려의 명장을 지금 잡으면 전쟁이 쉬워집니다.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신을 해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을지문덕 장군은 무사히 고구려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 협상으로 귀중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진영의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죠. 그들의 보급 상태, 병사들의 사기, 장군들의 성격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어떠했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소. 그들은 강해 보이지만 약점이 많소. 이제 본격적인 전투를 준비해야 하오. 이 외교 담판은 을지문덕 장군의 지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어요. 그는 무력뿐만 아니라 말과 글로도 적을 제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명장의 모습이었죠. 청야전술, 적을 굶주림으로 물리치다. 612년 여름,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 땅 깊숙이 들어왔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새로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바로 청야전술이었죠. 적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평양성 작전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을지문덕 장군과 여러 장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도 위에는 수나라 군대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적군은 113만 명이요. 이들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나 되겠소? 엄청난 양이요. 우리는 그들이 굶주리게 만들어야 하오. 젊은 장수 고연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30대 초반의 똑똑한 장수였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그들을 굶주리게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적이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요. 우물도 메워야 하오. 집도 불태워야 하오. 적이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요. 강희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군님, 그것은 우리 백성들의 재산입니다. 집을 태우고 곡식을 거두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소. 백성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고 곡식은 우리가 보관할 것이요. 전쟁이 끝나면 돌려줄 것이요. 이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어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졌어요. 고구려 관리들이 마을마다 찾아갔습니다. 백성들에게 피난을 가라고 알렸죠. 한 마을에 관리가 도착했어요. 마을 이장 박서방이 나왔습니다. 그는 60대의 농부였어요. 박서방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갑자기 피난을 가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관리가 말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님의 명령이십니다. 모든 백성은 남쪽으로 피난 가십시오. 박서방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집은요, 곡식은요, 평생 모은 재산인데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곡식은 우리가 모아서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입니다. 집은 불태워야 합니다.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요.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모두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죠. 그들은 을지문덕 장군을 믿었어요. 며칠 동안 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지나갈 모든 지역에서 백성들이 피난을 갔어요. 곡식은 모두 거두어들였고 우물은 메워졌습니다. 집들은 불에 탔죠. 을지문덕 장군은 현장을 직접 돌아봤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을 보며
그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오. 적군이 굶주리면 싸우지 않고도 물리칠 수 있어.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을 행군했어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마을마다 사람이 없었어요. 집은 불타 있었고 곡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나라 보급 담당 장교 이문이 우중문에게 보고했어요. 장군님, 큰일입니다. 마을에 곡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문이 말했습니다. 고구려군이 모든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청야전술입니다. 우중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을지문덕의 지혜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수나라 군사들은 배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 오는 보급품은 너무 늦었죠. 길이 멀었고 고구려군의 기습 공격 때문에 보급 부대가 제대로 오지 못했어요. 한 수나라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나는 사흘째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네.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다른 병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싸우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생겼어.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배고픈 병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말들도 여의어갔죠. 먹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을지문덕 장군은 정찰병의 보고를 받았어요. 장군님, 적군의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소. 계획대로 되고 있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적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오. 고연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적을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오. 수나라 진영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우중문과 장군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우문술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우중문이 말했습니다. 을지문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자의 청야전술에 당한 것이다. 이문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보급품이 도착하려면 최소 열흘은 더 걸립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중문은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진군하자니 병사들이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서자니 황제에게 꾸중을 들을 게 뻔했죠. 결국 우중문은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평양성 앞까지 가겠다. 거기서 결전을 벌이자.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굶주린 군대로는 제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청야전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죠.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적군이 계속 진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소. 이제 살수에서 그들을 끝장낼 차례요. 청야전술로 약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한 번의 결전으로 끝낼 수 있어. 청야 전술은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나라를 구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백성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피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보상해 주려 노력했죠. 백성들은 을지문덕 장군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그를 존경했습니다. 청야전술은 단순히 군사 전략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기병 양성, 고구려의 힘을 키우다. 살수대 첩 이전 을지문덕 장군은 고구려 군대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기병 부대를 키우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기병은 빠르게 움직이며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력이었죠. 600년 봄 을지문덕 장군은 평양 근처의 넓은 들판에 있었어요. 그곳은 기병 훈련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병사들이 말을 타고 훈련을 받고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기병대장 해명이 서 있었습니다. 해명은 40대의 말타기 전문가였어요. 해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병사들의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해명이 말했습니다. 말을 타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이 서툽니다. 또한 대형을 유지하며 돌격하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사들이 장군을 보고 자세를 바로 했죠.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여러분은 고구려의 미래여. 강한 기병이 없으면 우리는 적을 막을 수 없소. 더욱 열심히 훈련해야 하오. 젊은 병사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그의 이름은 고장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고장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말 위에서 활 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말을 타며 활을 쏘는 것은 쉽지 않소. 하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소. 내가 직접 보여주겠소. 을지문덕 장군은 말에 올라탔어요. 그의 나이는 이미 50대였지만 몸놀림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았어요. 화살은 정확히 관역의 중심을 맞췄죠.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보았느냐? 중요한 것은 말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말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리듬에 맞춰 활을 쏘는 것이요. 그는 매일 훈련장에 나왔어요. 병사들을 직접 지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질녘까지 함께 훈련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병사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도 제법 정확해졌죠. 해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실전 훈련을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소. 모의 전투를 해봅시다. 다음 날 모의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병사들을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붉은 깃발 팀과 푸른 깃발 팀이었죠. 고장은 붉은 팀의 소대장이 되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 시작하시오. 실전처럼 싸우되 다치지는 마시오. 모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기병들이 들판을 달렸습니다. 화살 대신 뭉툭한 화살을 사용했죠. 맞아도 다치지 않게요. 고장이 소리쳤어요. 우리 팀 좌측으로 돌격하라. 붉은 팀 기병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어요. 하지만 대응이 흐트러졌습니다. 푸른 팀이 그 틈을 노려 공격했죠. 을지문덕 장군이 휘파람을 불었어요. 훈련을 중단시키는 신호였습니다. 멈추시오. 고장,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가? 고장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대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기병의 힘은 속도만이 아니오. 대형을 유지하며 함께 움직이는 것이오. 혼자 빨라봤자 소용없소. 함께 움직여야 하오. 그는 병사들을 다시 모았어요. 대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법, 앞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줬죠. 훈련은 계속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병사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잡한 전술도 수행할 수 있었죠. 강희식이 훈련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기병들의 훈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 기병들이라면 수나라 군대와도 맞설 수 있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소. 하지만 계속 훈련하면 세계 최강의 기병이 될 것이오. 을지문덕 장군은 말의 품종 개량도 신경 썼어요. 빠르고 튼튼한 말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멀리 서역까지 사람을 보냈죠. 해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서역에서 좋은 말 20마리를 구해왔습니다. 매우 빠르고 힘이 셉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직접 말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잘했소. 이 말들로 새끼를 낳게 하시오. 그러면 우리 기병들의 말이 더욱 좋아질 것이오. 을지문덕 장군의 노력으로 고구려 기병은 점점 강해졌어요. 몇 년 후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610년 드디어 그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어요. 수나라의 정찰대가 고구려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고장에게 명령했어요. 고장, 자네의 기병대를 이끌고 적을 몰아내시오. 고장이 말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군님. 고장과 기병 100명이 출격했어요. 그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수나라 정찰대는 미처 대응하지 못했죠. 고장이 소리쳤어요. 공격하라, 대형을 유지하라. 고구려 기병들이 일제히 돌격했어요.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였습니다. 활을 쏘고 창을 휘둘렀죠. 수나라 정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전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수나라 정찰대는 도망쳤고 고구려 기병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승리했어요. 고장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잘했소, 고장. 자네들의 훈련이 빛을 발했소. 해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덕분입니다. 장군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요. 나는 단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요. 고구려 기병의 명성은 널리 퍼졌어요. 수나라도 고구려 기병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키운 이 기병들은 살스대첩에서 큰 역할을 했죠. 그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적의 보급 부대를 공격했어요. 적의 정찰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기병 양성은 단순히 군사를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고구려의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어요. 백성을 위한 정치, 민심을 얻다. 을지문덕 장군은 단순히 전쟁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일에 힘썼죠. 605년 가을, 평양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석 달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논밭의 곡식이 말라갔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는 영양왕에게 달려갔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평양 지역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영양왕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창고의 곡식은 전쟁에 대비한 것이오. 함부로 열 수 없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해야 합니다. 영양왕은 고민했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말이 옳았습니다. 결국 왕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소. 창고를 여시오. 을지문덕 장군은 직접 현장으로 갔어요. 평양 지역의 마을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데리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죠. 한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었죠. 을지문덕 장군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즉시 곡식을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시오. 노인과 아이들을 먼저 돌보시오. 마을 이장 김서방이 다가왔어요. 그는 60대의 마른 노인이었습니다. 김서방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요. 나라가 백성을 돌보는 것은 마땅한 의무요. 그는 단순히 곡식만 나눠주지 않았어요. 마을의 우물을 새로 파는 일도 도왔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물을 구할 수 있도록 깊은 우물을 팠죠.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십니다. 관리들에게 맡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봐야 하오. 그래야 진심으로 도울 수 있어. 몇 달 동안 을지문덕 장군은 평양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마을마다 찾아가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직접 삽을 들고 우물을 파기도 했죠. 한 마을에서 젊은 농부 이삼이 다가왔어요. 그는 30대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이삼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 가족이 굶어 죽을 뻔했는데 장군님이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소.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오. 그것이 나에게 갚는 길이오. 이삼은 감동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을지문덕 장군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어요.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죠. 608년 고구려 북쪽 변방에서 말갈족이 침입했어요. 작은 마을들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죠. 전투는 빠르게 끝났어요. 을지문덕 장군의 군대가 말갈족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투 후에 을지문덕 장군이 한 일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는 포로로 잡힌 말갈족 병사들을 풀어줬습니다. 부하 장수 고연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장군님, 왜 적을 풀어주십니까? 그들은 우리 백성들을 해쳤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들도 살기 위해 싸운 것이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쉽소.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오. 그는 말갈족 추장을 불렀어요. 추장은 40대의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귀하의 백성들이 왜 우리를 공격했소? 말갈족 추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땅이 척박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렇다면 우리가 곡식을 좀 나눠주겠소. 대신 다시는 우리 백성을 해치지 마시오. 평화롭게 지냅시다. 말갈족 추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적인데도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지 않소? 서로 돕고 산다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오. 말갈족 추장은 감동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고구려를 해치지 않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약속대로 곡식을 주었어요. 말갈족은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말갈족과 고구려는 평화롭게 지냈죠.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쟁으로 해결하지 않고 평화로 해결하셨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요.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소. 백성들이 죽고 다치는 일은 슬픈 일이요. 을지문덕 장군은 또한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는 마을마다 학당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게 했죠. 한 마을에 학당을 짓고 있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선생님 최명이 마중을 나왔어요. 최명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학당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곧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소. 교육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오. 아이들이 잘 배워야 나라가 강해지오. 그는 학당 안을 둘러봤어요.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예정이요? 최명이 말했습니다. 글자와 산수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도덕도 가르치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르쳐 주시오. 최명이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을지문덕 장군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구려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어요. 백성들은 을지문덕 장군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기꺼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죠. 명림답부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백성들이 장군님을 부모처럼 따릅니다. 장군님의 덕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단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요.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것이요. 을지문덕 장군의 백성 사랑은 전설이 되었어요. 그는 전쟁터에서는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평화로운 시기에는 자상한 아버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죠. 백성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했어요. 그의 이름은 단순히 전쟁 영웅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후배의 양성, 미래를 준비하다. 을지문덕 장군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에도 힘썼어요. 그는 젊은 장수들을 가르치며 고구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609년 봄 을지문덕 장군은 평양성에 군사학당을 열었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젊은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학당에 들어왔죠. 을지문덕 장군이 학당 앞에 섰어요. 그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오. 이곳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장수가 되는 법을 배울 것이오. 전쟁은 단순히 칼을 잘 쓰는 것이 아니오. 지혜롭게 생각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지키는 것이오. 젊은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연개소문이라는 20대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 출신의 똑똑한 젊은이였죠. 연개소문이 손을 들었어요. 장군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이요.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이길 수 없소. 연개소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매일 학당에서 강의를 했어요. 전쟁의 역사, 전술과 전략, 지형의 활용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도덕과 인품이었죠. 어느 날 을지문덕 장군은 학생들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매복 훈련을 하겠소. 적을 기다리며 숨어있는 법을 배울 것이오. 학생들은 숲속에 숨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적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주변을 살폈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 학생이 참지 못하고 너무 일찍 뛰쳐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양만춘이라는 18세의
어린 장교였어요. 양만춘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양만춘은 혼자 뛰쳐나간 셈이었죠. 을지문덕 장군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훈련 중단 신호였어요. 양만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는가? 양만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성급함은 죽음이요. 혼자 용감한 것은 의미가 없소. 함께 움직여야 하오.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오. 양만춘은 깊이 반성했어요. 그는 이날 배운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단순히 군사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인생의 지혜도 전해줬습니다. 저녁이 되면 학생들과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어느 저녁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는 고구려라는 20대 중반의 장교였습니다. 고구려가 말했습니다. 장군님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전쟁터에서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소. 나도 사람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두려웠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대한 장군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이 의외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면 안 돼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연개소문이 말했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저도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싶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그 용기를 가지고 있소. 다만 아직 모를 뿐이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오. 한 해가 지났어요. 학생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제법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한 명 한 명에게 검을 하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 검을 받는 자는 고구려를 지킬 책임이 있소.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소. 이 검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사용하시오. 양만춘이 검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군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장수가 될 것이오. 나는 자네를 믿소. 연개소문도 검을 받았어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을지문덕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만의 길을 가야 하오. 나를 따라하려 하지 말고 자네만의 방식을 찾으시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오. 항상 백성을 먼저 생각하시오. 졸업한 학생들은 각자의 부대로 배치되었어요. 그들은 을지문덕 장군이 가르친 대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몇 년 후 살수대첩이 일어났어요.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가르친 제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양만추는 좌익을 맡아 훌륭히 싸웠고 연계소문은 보급을 담당하며 전투를 도왔죠. 전투가 끝난 후 을지문덕 장군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럽소.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소. 양만춘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모두 장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오. 내가 여러분을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도 젊은이들을 가르치시오. 그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오. 을지문덕 장군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이어갔어요. 그들은 또 다른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은 세대를 거쳐 전해졌죠.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양만추는 훗날 안시성 전투에서 단나라 대군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었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심은 씨앗이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후배 양성은 당장 눈에 보이는 업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죠. 이것이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국방 체계 확립, 나라의 기틀을 세우다. 을지문덕 장군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업적은 고구려의 국방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을 넘어서 나라가 오래도록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614년 겨울 수나라와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후였어요. 을지문덕 장군은 영양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미 60대에 접어들었죠.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수나라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다른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양왕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국의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을 튼튼히 하고 봉수대를 세우고 군대를 체계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영양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그대에게 전권을 주겠소. 고구려를 난공불락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오. 을지문덕 장군은 즉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전국을 여러 군사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두었죠. 평양성 회의실에서 장수들이 모였어요. 을지문덕 장군이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곳은 서쪽 방어선이요. 수나라가 다시 쳐들어온다면 이 길을 통할 것이요. 여기에 세 개의 큰 성을 쌓겠소.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성을 쌓으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요. 튼튼한 성은 수만 명의 군사보다 더 든든한 방어막이요. 그는 성을 쌓는 기술자들을 모았어요.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석공들이 평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그들과 함께 성의 설계를 논의했죠. 수석 기술자 목간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어떤 성을 원하십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높고 두꺼운 성을 원하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성 안에 우물이 있어야 하고 식량 창고도 있어야 하오. 적이 포위해도
오래 버틸 수 있어야 하오. 목간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돌을 나르고 쌓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자주 현장을 찾아가 격려했죠.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보 정수가 지쳐서 주저앉았어요. 그는 40대의 농부였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다가갔습니다. 힘드시오? 정수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오. 무리하면 다치오. 그는 정수 옆에 앉았어요. 함께 물을 마셨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 성이 정말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 성 덕분에 수많은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오. 자랑스러워하시오. 정수의 눈에 힘이 들어왔어요. 그는 다시 일어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을 쌓는 것과 동시에 을지문덕 장군은 봉수대의 체계도 만들었어요. 봉수대는 적의 침입을 빠르게 알리는 시설이었습니다. 명림답부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봉수대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높은 산마다 하나씩 세우시오. 서로 보이는 거리에 세워야 하오. 한 곳에서 불을 피우면 다음 봉수대가 보고 또 그 다음 봉수대로 전달되는 것이요. 이 봉수대 체계는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국경에서 적이 나타나면 몇 시간 안에 평양까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또한 군대의 편성도 새롭게 했어요. 보병, 기병, 궁수를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각 부대의 역할을 명확히 정했죠. 군사회의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설명했어요. 보병은 방어의 핵심이요. 기병은 공격의 선봉이요. 궁수는 원거리 지원이요. 이 셋이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오. 고연수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훈련이요.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야 하오. 보병은 기병의 움직임을 알아야 하고 기병은 궁수의 사거리를 알아야 하오. 그는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어요. 여러 병과가 함께 훈련하며 협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보급 체계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전국 곳곳에 군량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군대가 굶지 않도록 준비했죠. 보급 담당관 서구가 보고했어요. 장군님, 전국에 20개의 군량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10만 명의 군대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잘했소. 하지만 매년 점검해야 하오.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하시오. 그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군복의 규격, 무기의 표준화, 의료 체계까지 모두 정비했습니다. 616년 모든 체계가 완성되었어요. 고구려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방 체계를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양왕이 을지문덕 장군을 불렀어요. 그대 덕분에 고구려가 튼튼해졌소.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제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영양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겸손하구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 이 모든 것이 그대의 지혜와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을지문덕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미래였죠. 강희식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소. 이 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오.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끝이 없소. 그는 죽는 날까지 고구려를 위해 일했어요. 새로운 전술을 연구하고 젊은 장수들을 가르치고 국방을 강화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만든 국방 체계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래도록 고구려를 지켰어요. 그의 제자들이 이 체계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수십 년 후 당나라가 침략했을 때도 고구려는 을지문덕 장군이 만든 체계 덕분에 오래 버틸 수 있었죠. 명림답부가 노년의 젊은 장교들에게 말했어요. 을지문덕 장군님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오. 나라가 영원히 강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신 것이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오. 을지문덕 장군의 8가지 업적은 모두 후세의 길이 남았습니다. 살스대첩의 승리, 여수전투의 지혜, 외교 담판의 용기, 청야전술의 결단, 기병양성의 헌신, 백성 사랑의 따뜻함, 후배 양성의 해안, 그리고 국방 체계, 확립의 통찰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을지문덕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한 시대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진정한 영웅이었죠. 고구려 백성들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았고 우리도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아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